평생 무료. 재미있는 교육 미디어를 활용한 강의로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엄마도 따라하기만 하면 손쉬운 홈스쿨이 완성됩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소그룹 비대면 라이브 강의. 요즘 엄마들의 놀이터 라이브 맘카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죠, 네, 그죠. 오늘은 좀 지난주에 외롭게. 이어서 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죠. 그럼 여러분이 사실 고쌤 팬이 진짜 많은데 맞아요. 오늘, 찐팬들 찐팬들이 아쉬울 수 많으시는데, 있지만 오늘은, 그래도 고쌤이 오늘 사실 수업이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저희 둘이 진행을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고쌤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기대하면서. 오늘 좀 이렇게 알차게 준비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둘이지만 저희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맞습니다. 있게 여러분께 권유할 수 있는 사실 네. 오늘 주제가 감정. 그러니까 이거든요. 저희가 진짜 많이 맞아요. 수업하고 또 중요시 다루는 그래서 음. 아이의 정서 발달이라는 주제로 네. 어떻게 하면 좀 감정을 잘 그쵸. 살펴주고 무럭무럭 쉽지 가르칠 않아. 수 있을지 어렵지. 너무 감정 잘 어렵고, 어렵지. 그리고 엄마들도 감정 때문에 폭발하는 때가 너무 그럼. 많잖아. 그래서 오늘 좀 음. 같이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나도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데 아이의 마음도 챙겨야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역시 저희가 소통을 많이 준비되어 해주시는 있죠. 분을 위한 소통왕 이벤트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세 분을 선정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니까 네. 저희 이렇게 라이브 하면서 이건 이렇지 않나요? 그렇지. 여러 가지 맞아요. 이야기들을 함께 즐겁게 그리고 오늘 또 나눠주시면 감정 좋겠어요. 얘기라서 되게 할 말 많을 거예요. 많죠.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음. 커피 팍팍 싸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제가 오면서도 이제 요즘 좀 라디오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대부분의 사연이 지금 아이의 방학과 함께 맞아. 엄마도 많이 피곤하고 아 진짜로 근데 어. 초등학교 방학을 힘들다. 벌써 시작한 곳이 있더라고요. 시작했죠. 그렇죠? 아니 어린이집도 지금 어. 시작이죠. 7월 아, 마지막 그치 거의 주. 우리 다음 주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쭉 방학이 시작되면은 아침부터 또 이렇게 계속 놀아도 시간이 안 간다. 맞습니다. 아직도 2시네? 아직도 3시네? 아니 그 시간이 왜 주말에만 가지. 안 가는데 이제 안 방학은 가지. 매일이잖아. 너무 슬프지. 근데 그 방학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그치. 아니다. 거의 한 2달이죠, 초등학교는. 한 달. 한 이죠. 달. 여름 방학이 좀 음. 짧고 겨울이 길죠. 근데 이제 그쵸. 문제는 한 달이든 뭐든 난 일주일만 돼도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이 그쵸. 감정 폭발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요? 우리가 막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좋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잖아. 책도 맞아요. 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뭐요?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정이 폭발했을 때 막 야! 뭐 이런 거 있지.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그치, 좋은 거 멈춰야지. 10개 하는 것보다 맞아요. 나쁜 거 하나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참고 참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등짝 스매싱처럼 비슷하게 동작이 나갔는데 그걸 지금까지 진짜? 몇 날 며칠 기억하면서 엄마 그때 그때 나 때렸잖아. 맞아. 나도 그런 그러면서 적 있어. 그래 한 번 말이 그냥 없어. 난 때린 게 아니거든 어. 사실. 그러니까 입어 이런 네. 거였거든. 어. 근데 이게 때렸다고 인식을 해서 그래. 계속 말한다. 그래. 저도 저희 아들은 사실 울고 떼쓰면서 제 몸에 달라붙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밀어내거든요. 제가 거기 앉아 이렇게 이제 감정 조절 밀어내는데 그걸 민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엄마가 나 나 밀렸다. 앉지 않았어. 왜냐면 아직 조그맣잖아요. 저희 그치, 아들은 그치, 세 돌 그치. 막 지났으니까 이제 살짝만 4살. 밀어도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맞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이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킹킹킹더랜드님이 와, 네, 반갑습니다. 좋은 거 10개보다 나쁜 거 맞아. 명언. 오늘도 반성합니다. 많이 그쵸. 반성. 근데 이것도 나는 그렇다. 우리 맨날 진짜 이렇게 그래 반성을 해야 되는 거겠지? 반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되게 내일이 죄책감 있다. 들지 않아? 왜냐면 맞아. 반성하고 반성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원래 인간은 계속 성장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돌고 네. 돌고 도는 건가요? 부모도 성장한다, 아이도 성장한다. 우리 밑부담님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매일 반성하는 부모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반성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내가 인지를 그치. 하고 있으면 좋은 부모지. 한 번쯤은 내가 맞아. 내용대로 해줄 수 있다. 근데 사실 그쵸. 아이들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희가 할 정서적인 약간 맞습니다. 공감이나 약간 감정 표현에 대한 걸 제대로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아이도 폭발하고 음. 폭발하는
폭발하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도 폭발하는 우리도 거거든. 폭발하지. 그래서 그렇지. 오늘은 브레이크가 안 걸려. 안 왜냐면 걸리죠. 어떻게 해야 맞아요, 될지 대처 맞아요. 방법을 모르거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여름방학 시즌 시작할 때는 부모님의 약간 정서 발달, 훈육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맞아요. 오늘은 조금 아이들이 그쵸.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렇지. 자기의 마음을 어. 표현하고 맞아요. 어떻게 하면 그 어. 마음들을 잘 읽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책도 되게 잘 준비되어 그쵸?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네. 준비한 책이 있는데 음.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가겠지만 네. 먼저 요 책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 마음의 들어드릴게요. 색깔은 네. 사실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다 접해보셨을 법한 필독서기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많이 찾아보시는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사실 유치원생들 수업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저도요. 맞아요. 여기 수업할 보면 때도 이것도 써 굉장히 있잖아요. 좋고. 오로지 이 엄마들의 입소문만으로. 맞아, 입소문만으로. 네, 베스트셀러 1위. 그 정도로 마음에 대한 다양한 말. 그리고 사실 이미 42가지라는 것부터 마음이 42가지나. 근데 생각해보자. 그러면 마음을 표현하는 감정 단어 42가지는 좀 많으니까 10가지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말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그래도 저희는 한번 체크해 밥 보세요. 벌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걸로 이런 먹고 걸로 사니까. 근데 저희가 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안 쓰고 있다. 그리고 그쵸. 어디에서 봤는데 아이들은 4-5개 감정 단어밖에 모른대요. 맞아요. 왜냐면은 부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떠오르는 것들 한번 이렇게 적어봐 주세요. 맞아요. 10개 정도 될까? 한 뭐 좋다, 기쁘다, 그렇지, 즐겁다, 행복하다. 슬프다, 화난다, 짜증난다, 뭐 그 이런 10개 되긴 이 정도? 되겠네. 네, 이렇게 쭉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 42가지? 외에 다른 것들도 있다. 좀 많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9살 마음사전에도 그만큼 네. 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고요. 사실 이 두 가지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이 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한 글들이 들어있어요. 무슨 맞아요. 얘기냐? 마음만 나온 게 아니다. 그렇지. 사례가 들어있다. 사례가 들어있다. 내가 어떨 때 이런 맞아요.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맞아요. 그 감정을 내가 이렇게 느끼는구나를 좀 인지할 수 있게. 우리 부장님. 그쵸? 그래? 사람 맞아. 킹 받는다로 사실 많은 감정을 표현하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쵸. 그거를 좀 더 구체화 명료화 시킬수록 우리 아이가 그거를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이제 그래, 나는 문제를 여기 한번 정말 내볼게요. 너무 좋더라고. 사례가 좋아서 좋아. 사례가 좋아요. 보세요. 보자. 불편해와 불쾌해가 있어요. 네. 불편하다와 불쾌해. 불쾌해. 차이가 뭘까? 이렇게 차이가 얘기하면 바로 뭘까? 아실 것 같아요. 불편해, 불쾌해. 불편해, 불쾌해. 불편해는 약간 그냥 내가 지금 편하지 않은 느낌? 그런 것 같고 불쾌는 왠지 편하지 않은 마음 플러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지저분한 감정? 지저분하다.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불쾌에 대해서 되게 정확히 나와요. 오. 못마땅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 어려워요. 애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래서 사례가 그치. 바로 나오죠. 어. 뭐 냉장고에서 생선 썩는 냄새를 맡았을 때 오, 라든지 불쾌하지. 이거 제일 불쾌한 게 여기 있어요. 어. 두꺼운 책을 다 읽었는데 친구가 야 너 그래만 봤지?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불쾌해. 근데 그치. 이제 보통 사실 우리 이럴 때는 와 킹 받는다. 그럼 아까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아니면 뭐 짜증나 화나 정도인데 맞아. 정확하게는 내가 좀 마음이 맞아. 못마땅하고 기분이 좋지 않고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라는 맞아. 뜻이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불편에는 여기 정확히 나오죠.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괴로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거짓말할 게 들통날까봐 불편해. 라든지 아니면 싸운 친구랑 짝꿍이 돼서 불편해. 그렇지, 뭐 맞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맞아. 아이들이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사례들이 나오고 그 그렇죠. 사례들 속에서 마음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얘기들이 나와서 좋은 그리고 것 같아요. 이런 걸 하면서 나는 조금 더 좋았던 거는 이제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이 단어들을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어휘력이 쉽지 않죠. 조금 그래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그럼 있어. 그럼 그렇죠. 확 올라오지. 그럼 그냥 화나, 짜증나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불쾌해라고 그치. 표현해봐. 애가 뭔가 좀 유식해 보이잖아. 아니, 그리고 아까 저희끼리도 얘기했는데 감정을 딱 그렇게 단어로 뱉으면 듣는 사람도 일단 내가 여기 봤어. 감정을 이해하기 그치? 위해 스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죠? 윤구님도 얘기하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좀 어려운데 제가 설명하기 어렵다. 어. 맞아요. 사실 뭐 물어보잖아요. 뭐 불편해? 그거 어. 언제 쓰는 말이야? 그럼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보다 그리고 사실 어른들도 정해진 말 몇 개 안 쓰거든요. 맞아요. 이거 보면 좀 더 폭넓게 쓰게 되는 거죠. 얘도 그리고 마찬가지고. 아이들한테 찾아주는 것도 좋은데 저는 맞아. 이제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게 결국은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게 엄마 아빠의 감정 표현을 맞아요. 보고 그대로 답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조금 읽어보고 그치. 왜냐면 저도 이걸 읽어요. 왜냐면 감정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가 없거든. 어려워. 그렇지. 그래서 보고 배우고 그러면 아이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거를 이름을 덧붙여 주는 거야. 넌 지금 불쾌한 거야. 맞아. 그치? 너 그렇게 지금은 얘기하면 짜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지금 안 좋은 냄새를 맡아서 맞아. 불쾌한 거야. 아니 왜냐면 말이 해소해주는 느낌이 저는 분명히 그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진짜 화가 났을 때
사실 우리가 아까 킹 받는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거잖아요. 그치. 그냥 화났어라고 표현하기 아쉽잖아. 아쉽지. 난 그만큼 화난 게 아니거든. 그치. 이게 더 많이. 그치. 폭발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고 왜 화가 났는지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 막 그 친구한테 앞에다가 자꾸 맞아. 개를 붙이잖아. 그 뭐야? 개. 그치. 그치. 왜냐면 강조하기 나의 위해서. 감정을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싶어서.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유난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다면 요새 사실 이 감정 키워드가 너무 많이 많지. 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살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죠.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그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저도 그치. 했죠. 하니까 어때? 좀 달라요. 정말 실제로 많이 달라. 예를 들어 주세요. 아이가 일단은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었을 때 그럴 때 그걸 폭발시키지 않고 내가 조금 그걸 제어시킬 수 있어. 예를 들면 막 너무 화가 났어. 그럴 때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 얘가 빵! 아니라고요! 이러거든. 그치. 근데 착해. 그 와중에 존댓말 쓴다. 착하네. 그래요.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너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먼저 그 감정을 읽어주면 맞아요. 일단 한번 하더라고. 그치. 왜냐면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 42가지 색깔, 그 마음의 색깔과 그리고 이 9살 마음 사전은 시작이요. 맞아요. 감정의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넘어가면 사실 저는 이제 좀 최대한 감정 단어를 많이 써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이것만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던 건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어려워. 어렵죠. 그치. 왜냐면 저희 아들이 최근에 뭐 얘기하다가 화가 난 거지. 저희 아들 이제 전매특허로 항상 얘기하는 게 화났짱 이거래요. 그래 맞아. 화났짱 이거라는데 내가 너 왜 이렇게 화가 나냐 맨날 화가 나니 이런 얘기 이제 하면 이제 감정이 격언해서 싸우죠. 근데 하루는 슈라 근데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건 알겠어. 근데 엄마가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안 돼. 말로 얘기할까 했더니 화났어 이렇게 미친 듯이 얘기하다가 근데 엄마 말로만으론 내 감정이 그러니까 말로 계속해서 가라 이러는 거예요. 풀리지 않지. 안 풀리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화가 이렇게 계속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순간 저도 어떻게 해야 되지? 3초 이렇게 호흡을. 호흡. 그러니까 저도 배워본 적이 사실은 없고. 근데 이제 일단은 심호흡을 한번 엄마 따라서라고 하시면 이게 들리지 않죠. 이미 너무 흥분된 상태고. 근데 그럴 때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좀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 맞아. 행동 대체 뭐 예를 들면 쌤 말씀하신 대로 좀 스모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또 뜨고 있는 게 지금 저희 앞에 있기도 하지만 이런 식물 키우기. 난 이거 너무 그쵸. 좋은 것 같아. 정서적으로 일단 좋지 않아요? 맞아요.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일부러 식물 키트를 우리 집에도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어렸을 때는 화분 같은 거 조그만 거 사다가 왜 주변에 맞아. 이제 농장 같은 데 가면은 싸게 팔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이제 모종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심어서 물 뿌리기를 시켰어. 그것도 그리고 방법이다. 잘 자라라 사랑해라고 이제 얘기해주면서 얘를 키울 수 스위트해. 있게. 그치. 걔가 스윗한 건 아니고 그렇게 스윗해지라고 시킨 거지. 스윗한 남자 원하니까요. 네. 우리 아들이 그래서 네네. 좋겠으니까요. 근데 맞아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걸 또 좋아하고 맞아요. 굉장히 차분해지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거 두 가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는 지금 저희 앞에 보이는 이 친구는 조금 가격이 나가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이제 지금 재밌게 배우기 좋기도 하고 대신에 이거 키트가 같이 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월요일에 심어놓은 거,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일주일 됐네요. 그쵸. 상추랑 이런 네. 지금 기본 키트가 나오고 보이시는지 얘는 지금 저희가 모르겠어. 그쵸,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전원은 꺼놨는데 여기 전원 여기 끝에 여기가 지금 LED가 전원 이거예요. 있어요. 여기 꽂으면 불이 들어와서 그 어. 불로 좀 정도를 햇빛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을 해줄 수 그렇죠. 있고. 왜냐면 이제 해가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그치. 못하잖아. 그래서 요 LED 등으로 이제 이렇게 햇빛을 받는 맞아요, 역할을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 이제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식물을 키우다 보면 타인의 마음처럼 식물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지. 다 살아있고 존재하고 뭔가 이렇게 한다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자연을 보면 좀 맞아.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얘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잖아. 저희 집에 이 키트가 있어요. 있어, 근데 맞아요. 샀어요, 무럭무럭 샀어요. 자라니까 이거를 수확하는 기쁨이 있어. 그치. 저희 이제 비타민을 거기에 심었거든요, 식물을. 잘 그래서 먹어요, 비타민? 나중에 오. 그러니까 자기가 키운 거니까 하나 두 개 정도는 먹는데 잘 먹진 않아도 그래도 상추를 이거를 이제 심어줘요. 수확하면서 상추 심어야겠네요.
예. 네. 수학하면서 먹는 기쁨이 있더라고. 그치.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실 예쁘고 좋은 말을 해야 아이들이 잘 큰다.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미 다 배웠어. 그리고 또 좋은 거 뭔지 알아? 뭐야. 이거를 이제 거실에다가 좀 이렇게 놔두면? 한가운데 놓잖아? 그러면 이제 밤에 이거를 켜놓을 수 있도록 이거 조명을 좀 설정을 켜놓으면. 해놨어. 아. LED를 이제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게 아니라 햇빛도 왜 낮밤이 있으니까 그러네. 밤만 이제 해야 된단 말이야 하루 맞아. 중에. 응. 그래서 밤에 이거를 작동하도록 해놓으니까 무드등 역할을 하더라고. 그것도 방법이네. 그리고 지금 고라파동님이 저희 집은 상추가 안 자란다고. 근데 얘는 좀 쉬워요. 그래서 사실 얘는 그냥 자라요, 얘는. 흙을 따로 뿌릴 필요도 없고. 밑에 있거든 다. 그냥 요거 이대로 물 그냥 채워주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와요. 그렇지. 하나 빼서 보여드릴게. 어. 요렇게 하나 와요. 너무 얘를 좋죠. 그냥 놓고 물만 주면 돼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 어. 조명 켜고 그럼 사실 여기 지금 조그만한 음. 친구가 있긴 한데 잘 물만 주고 빛만 잘 조절해도 그렇지. 웬만하면 잘 자란다. 아니 그리고 요거 등 키는 것도 설정되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키는 것도 설정이 내가 돼요. 그래서. 굳이 해주지 않아도 설정해 저희가 놓으면 이제 알아서. 뒤에가 사실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 요거 그래요? 키면은 이게 화면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키진 못하는데 요런 예뻐, 것도 색도 요게 좀 예뻐. 부담이 된다 그러면 프렌치팜도 완전 추천합니다. 나는 지금 요 나가고 특가 있어요. 괜찮은 거 같아. 11,900원. 완전 싸죠. 너무 저렴하잖아. 사실- 커피값 한 잔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쵸? 식물 하나만 어. 사도 사실 그 가격이 나가는데 실제 식물을 또 심을 수 있고. 맞아. 저거는 퍼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 퍼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키울 수 있는 식물 공간을 만들고 너무 좋아, 너무 거기다가 좋아. 식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오늘 또 이제 어. 저 라이브 특가로 만나보시면 또 저것도 저렴한 가격에 맞아요. 파파야멜로님이 방송 너무 유익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고민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맞아. 감정 폭발할 때 언제냐 이런 거 좀 올려주시면은 저희 소통왕 커피 쏘고 있잖아요. 쭉쭉 네.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어. 저희가 마음의 색깔 책을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음. 마음의 색깔에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감정 하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있죠. 뭐예요? 마음의 색깔 이건데 중에. 뭘 이해해요? 뭘 뭘 이해? 이해, 맞아요. 이거 도왔으면 실제로 수업할 때 수업할 쓰는 때 쓰시는 카드예요. 카드예요. 이거 조금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저는 이제 감정 카드를 지금 말씀드릴까요? 감정 카드를 이렇게 두 가지로 여기 나오는 감정 카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서 코팅한 거예요.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골라보는 거예요. 요즘에 내 마음은 어때? 요즘 마음에 드는 거, 요즘 그치. 나는 좀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가끔, 골라볼까요? 가끔 친구가 글씨를 잘 쓰는 거 보면 뭐 샘이 나는 것 같기도 해. 이런 거. 맞지. 그리고 저는 이거 이거요. 내가 날라 그랬는데. 왜? 나 짜증, 난 그럼 짜증. 그리고 네. 가끔 감탄. 감탄도 있어. 네, 감탄도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있잖아요. 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보니까 빨간색이랑 검정색을 일부러 나눠놨어요. 그쵸. 왜냐면 검정색은 네. 우리가 조금 이제 올라오는 감정들, 부정적인 그치. 감정들, 그리고 빨간색은 긍정적인 감정들인데 이걸 왜 굳이 나눠냐면 검정색 감정들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쵸. 어, 중요하죠. 화는 중요한 참는 게 감정이죠. 아니라 음. 현명하게 지혜롭게 풀어내는 거니까 그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아이들한테 빨간색, 즉 긍정적인 맞아요. 감정이라고 해서 얘도 폭발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야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조증이 너무 흥분하면 안 너무 되니까. 흥분하니까 즐거움을 표현할 때도 그치. 상대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너무 웃긴데 안 웃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혼자 막 웃고 있어. 근데 이게 사실 감정이 쉽게 얘기하면 맞아. 사회성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소통해야 되니까. 맞아요. 우리 킹킹킹더랜드님이 아이가 고집 부릴 때 감정이 막 올라온다고. 그래, 맞아. 파파야멜로님도 같이 오르지. 애기도 오르지. 고집 부리니까 막 쭉쭉 오르고 쭉쭉. 나도 쭉쭉 오르고 막. 분노가 쭉쭉 폭발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지. 그럴 때 이제 아이의 어. 감정을 먼저 1단계 우리 오늘 배운 대로 하자면 읽어줘야지. 읽어준다. 그래서 우리 수용해준다. 아이가 화가 났구나. 어. 일단 요것도 뭐 그치. 있을까? 왜 화가 났는지, 너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일단 받아주는 친구가 거지. 너의 물건을 뺏어서 화가 났구나. 밉기도 하고 화도 그렇지. 나고 당황스럽기도 했을 그렇지. 거야. 왜냐면 맞아요. 한 가지 사건을 해도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맞아요. 도와주시면 좋고 났을 거야. 하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왜냐면 최근에 저희 아들이 있었던 일인데 원래는 저희 아들이 물건을 뺏겨도 가만히 있는 성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끝. 근데 이제 뺏겼네 요새, 이러고 요새 약간 그거를 강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져가면 어. 싫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 제스처를 한다든지 어, 이러는데 어, 어. 제가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절대 친구를 미는 건 안 돼. 그래, 맞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맞아. 뒤로는 감정은 절대 행동과 직결할 순 없어. 맞아. 라는 거 알려주세요. 표현하는 방법
전까지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라쌤 아이 같은 경우는 표현을 되게 잘하고 맞아요. 감정 표현이 풍부한 맞아요. 친구라면 소리도 많이 지르죠. 반대로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6살인데 네. 조금 차분한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많지 않아. 그래서 감정도 조금 약간 이렇게 표정으로 표현.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너는 지금 화가 났으니까 맞아. 나는 이래서 화가 났어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말을 맞아요.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들려주고 한번 그럼 말해볼래까지 해주면 정말 좋아요. 왜냐면 내 말로 뱉어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 고집 부릴 때 화 나잖아요. 저도 제 입으로 제 감정을 말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왜냐면 맞아. 컨트롤이 나도 잘 안 되거든. 사실 그렇지. 나도 야 이거 나오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희 아들이 따라합니다. 저한테 똑같이 제 보면 소통 강사고 그치, 감정서울 하고 그치. 있는 거 아들이 야라고 하거나 아니면 엄마도 화날 때 있잖아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럴 때 우리 신랑 뭐라 하는 줄 따박, 알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스피치 학원에서 너 이러는 거 알고 있니? 집에서 이러는 거 알고 있어? 어느 정도 예상할 거다. 엄마라는 존재는 원래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사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집 부릴 때 저도 음. 시으라 앉아 그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 맞아 사실 진짜. 멈춰라고 하지만 근데 그 시점에는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많진 않아. 그냥 너 맞아요. 감정이 이렇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라는 행동 수정까지 한계까지 어쩔 수 설정해주고 없어라고 얘기하고 단 여러분의 마음도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쵸. 엄마도 화가 나. 그렇지. 엄마도 네가 짜증을 내게 되면 가만히 기분이 그렇지. 좋다가도 짜증이 날 것 같아라든지 아니면 남편한테 얘기할 때도 뭔가 아이가 나를 몰이해하는 것 같아서 몰이해 우리 다 말려드려야겠다. 몰이해 다 말려드릴까요? 어쨌든 그럴 때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이때는 해줄 수 없지만 평소에 이런 감정 코칭을 맞아요. 좀 많이 해주면 너가 그때 이랬었지.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리고 알려주는 사실 거죠. 이 감정을 캐치하면 더 좋은 건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정확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모리에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가 내 마음에 공감을 못 해주니까 그렇지, 맞아. 애가 내가 지금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니까 화가 나는 건지 맞아. 아니면 얘가 그냥 나한테 이유 없이 짜증을 계속 내니까 나도 짜증이 나는 건지 그래. 뭐 이런 것들을 맞아. 감정을 어쨌든 얘기하다 보면 원인이 보이게 되거든요. 맞아. 결국 그치. 어른들도 감정이 잘 다뤄지지 않는 이유는 맞아요. 내가 왜 어떨 때 화가 났는지를 맞아. 명료화하지 못해서야. 어렵죠.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일단 화부터 어려운데. 내잖아. 그치. 이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거 배운 나중에 적이 없거든. 후회하지. 후회하지. 그때 아까 그러지 제가 그랬죠? 말걸. 화 후회가 항상 같이 오고 있다. 맞네. 화해 화해 후회가 같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치. 이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감정을 쓸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시고 본인의 감정도 조금 이러면 갈무리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본인 감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식물을 키우면서 뭐라는 걸 잘하라. 그래 마음의 피스 그래.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릴렉스 릴렉스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시면 네. 되고 아이들이 네. 어떨 때 조금 그게 어떤 감정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 감정을 맞아요.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저 이게 되게 좋은 게 요 앞에 보면은 이 감정들이 요렇게 지금 보이실까요? 맞아요. 네, 요렇게 이렇게 연결이 돼 기차처럼.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연결돼 연결돼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동그라미 하나가 다 감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요 카드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셈이 아까 예를 들면 모리에가 나왔잖아. 모리에를 모르겠네. 찾아보자 이러면 애들 되게 좋아요. 그치. 그래서 모리에가 어디 있지? 그러면 56쪽에 있거든요. 그럼 56쪽. 그리고 사실 글씨를 못 읽어도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그 내 지금 맞아. 기분을 표현하는 그림을 찾아봐라고 해도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리에가 지금 나오는데 네. 56페이지. 네, 모리에 여기 나왔거든요. 음. 네.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네. 모리에가 이제 처음 부분만 살짝 읽어드릴게요. 네. 모리에란 여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할 때 생긴단다. 너에게 일어난 일이나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설명해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 사람의 생각엔 네가 한 일이 맞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돕는 문장들이 나와요.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전 좋은 게 이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진 않아요. 맞아요. 너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달라서 제가 생기는 잡아드릴게요. 일이고 그렇게 달라서 생기는 일이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야 맞아. 라는 게 예시 문장을 통해서도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감정에는 사실 긍정, 부정이라는 게 맞아. 없다라는 거. 맞아요. 그런 우리가 것들이 이제, 분류할 뿐이지. 우리가 분류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왔다. 네. 지금 파파야 멜로님이 가격 좋아서 공유했고. 근데 사실 진짜로 네. 오늘 저희가 도서 같은 그래, 경우는 맞아요. 10% 하지만 네. 또 네이버로 저희가 정립이 구매하시면 되잖아요. 정립이 그쵸? 돼요. 그래서 네. 그것도 그런 현금으로 것들을, 나중에 모이면 톡톡히 잘 써요. 몇 퍼센트인지 제가 한 번 더 확인할 그쵸.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도서 구매 해주시면 더 이벤트 좋고. 네이버 2만 페이 원 이상 무배고요. 5% 네, 적립해 맞아요. 드리고요. 맞아요. 5% 그리고 적립. 무료 배송이죠. 무배. 네. 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배니까 그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마음의 색깔이 있다면 이게 좋아요. 2도 있어요. 투도 있어요. 사랑의 감정을 그쵸. 순서대로 엮어놓은 거. 그런 건 이제 조금 더 친구한테 정서 표현을 하기에 좋겠죠. 음. 저희가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3세에 사실 아이들은 이제 막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쵸.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개짜증, 때를 쓴다. 미운 4살이 가까워지면서. 미운 4살이 가까워지면서 폭주한다. 그렇지. 근데 이제 5살이 되면 어. 이걸 뭔가 다른 사람과 나의 감정을 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서서히 생깁니다. 맞아, 그래서 맞아.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이 5살은 돼야 친구들하고 놀아요. 막 이런 4살 얘기하죠. 때는 거의 붙여놔도 애들이랑 놀려고 모아놔도 다 각자 놀고 그치. 같이 뭔가 교류가 안 되더라. 잠깐 그 역할극을 하더라도 흩어지고 그렇지. 잠깐 붙었다가 또 흩어지고 이렇게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지금은 마음이 다 자라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상황에 대한 이해도 사실 빠르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해주면 해줄수록 사실은 아이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것 같아. 감정에 대해서 알고 표현할 수 있고라고 한다는 거는 성숙해지면서 이제 사회성도 좀 발달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았던 건 사실 마음을 읽어준 다음에 제 끝이 거의 협박이었거든요. 이러면 아무도 너랑 놀지 않을 거야. 그렇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맞아. 내가 계속 야, 너 이렇게 친구한테 장난감 안 주면 아무도 너랑 안 놀아. 그럼 애는 그게 사실 상처. 나랑 되게 반대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양보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온 친구들 중에 가끔 이제 아이가 이건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라서 빌려줄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래 처음엔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끝까지 안 빌려줘서 그 집에 갈 정도가 됐다. 그럼 이제 얘기하죠. 이러면은 친구는 다시 우리 집에 놀러 오지 못해. 그렇지. 근데 이 얘기 사실 엄마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맞아, 이렇게 맞아. 친구랑 잘 놀지 못하면 근데 그 협박으로 가지 않게. 그래, 그러니까 맞아. 많이 소중해서 아직은 친구랑 공감할 수 없구나. 그러면 조금 기다려줄게. 하지만 친구도 뭐 예를 들어 친구 필요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친구도 우리 집에 와서 그걸 못 갖고 놀아서 많이 서운하고 섭섭할 거야. 그래, 맞아.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감정을 섞어서 얘기해 맞아. 주시면 저는 좀 협박으로는 반대예요. 안 가겠다. 왜요? 협박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성향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표현을 안 하니까 예를 들면 분명히 얘가 지금 불편한 상황이야. 참고 있어. 감정을 표현을 안 해. 표현을 안 해서 그럴 때는 이제 얘기를 하죠. 너가 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가 지금 불편한지 몰라. 이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그치. 혼자 너만 서운하고 너만 괴로워.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알고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 필요해. 맞아, 이거를 이제 필요해라고 계속 하죠.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정서를 주고받는 게 무섭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계속 알려주셔야 되고 그러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수경새배기도 사실 좋죠. 왜냐하면 수경새배기 마음을 그쵸. 표현할 때가 어떻게 맞아요. 입으로 뱉고 교류하는 걸 훈련해야 되는데 친구들끼리 하기 힘들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맞아요. 친구가 아역배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맞아요. 친구가 뭐 어떻게까지 그리고 동물 키우는 것보단 식물이 나. 그렇지. 그것도 맞아. 내가 동물 키워봤는데 손이 많이 냄새가 가지. 너무 나고. 사실 우리 아이가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 친구 하나 건재하는 것도 좀 힘들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귀여운 동물이네요. 사람은 동물이니까 인간은 맞아요. 동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얘를 키우면 그래도 릴렉스. 얘는 항상 이 자리에 그렇지, 있다. 맞아. 나에게도 릴렉스, 아이에게도 릴렉스가 릴렉스. 돼야 돼. 그리고 사실 처음에 제가 그것도 해봤어요. 뭐. 숨 고르기 시켜봤어요 아이한테. 근데 그게 돼요? 근데 나는 내가 화났을 때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숨잘. 되긴 돼. 되긴 애는 돼. 나보단 돼. 그래. 애기는 나보단 돼. 왜냐면 계속 시키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는 안 되는데 잠깐 진정하고 얘기하자면 진정 됐어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건 진정의 뜻을 알고 있는 건 이렇게 하면 이제 말꼬리 잡고 싸우는 거고. 그렇지. 숨을 맞아. 이거를 정도 해줘야 돼. 뱉을 맞아. 수 있으면 그때 얘기할 거야. 뭐 이렇게 뱉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게 같이 엄마랑 같이 엄마 속도에 맞춰봐. 그래 맞아. 하면 일단 참는 게 하더라도 먼저야. 눈물이 그치? 끄끄 하더라도 잠깐 멈추니까. 어. 그럴 때 이제 아이한테 지금 뭐 이렇게 했을 그렇지. 때는 엄마가 네 마음을 다 읽어줄 수가 없어. 감정을 또는 격하게 표현할수록 그치. 후회가 더 많은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어른인데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성인인데도 우리가 막 직장 상사 마음에 안 그래. 들고 들이박으면 또 질러버리면 그냥 이거 나 하잖아요. 내일 어떻게 가냐 이러고 맞아요. 그치? 근데 이게 실제로 어려운 일인 게 숨 들이쉬라고 하는 거 좋아요. 전 진짜 좋은데 약간 내가 반감을 가질 수 있다. 저희 애는 제가 한 3주 정도 했을 때 안 쉴 거야! 이거 한번 했거든요. 안 쉴 거야! 안 쉴 거야! 그럴 때 제가 바로 그래도 진정하는 법 중에 하나를 알려준 거야. 아니면 그치. 앉아있는 게 네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해도 그렇지. 돼. 뭐 이렇게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요런 릴렉스하는 제가 아까 식물 요 제목기를 얘기한 이유는 여기 앞에 잠깐 가서 앉아있다 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그렇지, 가서 생각하면서 잠깐, 조금 식물 마음을 보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우리가 와. 그 존을 녹색을 만드는 보면 거지. 좀 그치,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그런 존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 존. 생각 좀. 우리로 치면 생각 의자. 생각 의자 같이. 생각 의자까지 앉아서 맞아요. 조금 마음을 이렇게 맞아. 앉혀보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죠. 왜냐면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면 사실 저조차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잘 나도 돼요? 하면 안 되죠. 애들 어려워요. 그러면 감정 코칭은 잘 돼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감정 해보세요. 코칭 네. 그 부모에도 4가지 유형이 있대요. 유형이 있대요. 제가 그래서 책에서 이제 감정 코칭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왔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네. 1번 축소 전환형이라는 부모인데요. 축소 전환형은 뭐였죠? 축소 전환형은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을 워낙 작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애가 화가 났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야.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 그냥 확 넘기는 거죠. 그렇지. 여기 봐봐, 여기 뭐 재밌는 게 있네,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거고. 2번째, 억압형. 억압형은 뭡니까? 무조건 그냥 이제 억압하는 거. 너 감정? 괜찮아. 뭐가 무서워? 무섭지 않아. 무섭다고 해도. 아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화를 왜 이렇게 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 낼 상황이야 지금. 너가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가 그 해봐 많이 한다. 그 감정을 이제 억압하는 거. 3번째, 방관형. 괜찮아.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는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그치, 정확하게 해결 방법까지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관리 방법 얘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랬구나. 화가 났구나. 너무 화가 나서 던져. 물건을 부수고 싶었구나. 근데 그래. 이건 수용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얼마 전에 사실 그 오은영 박사님을 거기도 나왔는데 그래도 폭력성이나 안 되는 거야, 안 표현은 좀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치. 물건을 부수거나 남을 때리거나 그치.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계를 설정해줘야 그치. 돼요. 한계를 딱 알려줘야죠. 뭐 예를 들면 그쵸. 마지막 케이스. 마지막 감정 케이스가 이제 코칭형. 감정 코칭형. 요게 이제 완벽한 부모의 그죠.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어렵긴 하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맞아요. 스텝이에요. 화가 났구나. 그치. 하지만 받아주고 그렇다고 뭐 누구 한계 설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주고 맞아. 그거까지. 근데 물건을 부수기보단 뭘 하라고 하시겠어요? 화가 났을 때 글쎄 물건을 부수는 건 잘못된 행동이니까 그러면은 뭐 화를 표현할 수 있는 뭐 다른 대체 뭐를 줄까? 저는 국을 이렇게 두드린다든지 뭐. 아니면 저는 사실 그림도 많이 써요. 이건 엄마 맞아, 성향에 따라 이렇게. 저는 이제 그림, 색깔. 맞아.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아니면 맞아, 이제 맞아. 말씀하신 대로 악기, 뭐 색연필로. 피아노라든지 맞아. 이런 거랑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거 활용하고 근데 색연필로 사실 본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라 그러면 뭐 아무리 제가 이렇게 예쁜 하트를 그려줘도 하트를 잘 난장판이 잘 된다. 보이네. 그쵸. 난장판이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감정을 좀 색깔로 한번 정리해보고 갈무리가 그쵸.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네.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여기다 붙여볼 거야. 모자이크를 그치. 할 거야 라고 예를 들면 알려주시는데 내가 요즘 기쁨을 느껴. 근데 이 기쁨을 사전에 이걸 하기 전에 뭐 하냐면 기쁨의 색깔을 입히면 무슨 색이 될까 하고 다양한 색 중에 주세요. 그렇죠. 난 이 색일 것 같아. 여러 왜? 가지로. 뭐, 오로라빛으로 기분이 그렇지. 빛나는 것 같거든. 근데 이때 애들이 생각보다 표현을 너무 잘하고 그래 맞아. 너무 잘 명료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한 다음에 어. 그러면 여기에 너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만큼 붙여봐. 그러면 그렇지. 사실 사람이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기쁨이 이만큼 붙으면 그치. 옆에 뭐 화가 이렇게 붙는다든지 맞아. 짜증이 붙는다든지 그래서 그리고 찢어가지고 붙여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 너가 어떨 때 기쁜 상황을 그렇지. 느꼈는지, 어떨 때 좀 짜증이 났었는지 이런 걸 생각보다 애들이 좋아해요. 모자이크로 하면. 너무 재밌어하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위로 이렇게 찢는 맞아. 것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이제 붙여가지고 맞아요. 모양을 꼭 저는 이제 하트를 이렇게 우리는 해놨지만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자유롭게 표현할 맞아요.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보다 뭐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해요. 9살, 10살 1, 2학년 친구들 너무 잘해요. 좋아하고 여기 심지어 넘치도록 붙인 친구들 그래, 있어요. 맞아요. 내 마음에 너무 많은 감정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붙이면 더 좋죠. 그래서 근데 이게 좋은 게 뭔지 알아? 하고 뭐요? 나면 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맞아요. 있어. 그것도 맞아. 엄마한테 힌트를 좀 주는 거죠. 얘가 요즘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랬을 때 이랬구나. 그런 게 이런 아이한테 거. 좀 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으니까. 몰랐던 걸.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다루기 좋다. 이런 것도 좀 같이 수업을 해주시면 좋고 요거 마음까지 하면서 그리고 또 저도 수업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좀 그 옛날에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아이를 다 키우신 분이 아이가 공감을 잘하고 이제 사회성도 좋고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줘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책은 뭐 많지. 책은 뭐 그렇죠. 근데 책을 왜 읽으라고 했었을까? 그때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감을 잘하려면 일단은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를 가늠해 봐야 돼. 맞아.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매일 마주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매번 어떻게 또 다 내보내고 이렇게 해. 근데 요즘에 이제 책들이 너무 잘 나와서 그쵸, 그 안에서 맞아요. 친구와 싸웠던 상황들 또는 뭐 물건을 뺏는 상황들 이런 게 다 책에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그걸 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은 이때 어땠을까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대답을 못하면 엄마가 그때 얘는 물건을 뺏겨서 너무 속상했을 거야.
물건을 뺏은 친구는 마음이 어땠을까? 기뻤을까? 뺏어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나눠보는 거지. 실제로 그러면서 이해하는 거야.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들이 이제 중간중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잘못한 게 만약에 나왔다. 뭐 예를 들면 선생님 말에 규칙을 잘 안 지켰다 이러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고개를 돌린다든지. 나도. 그럼 이제 괜찮아. 그래도 본인이 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규칙이 다시 지킬 수 있는 게 용기 있어. 그러면 그게 나야라고 나중에 고백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겪으면 성장이야. 그래서 밑부다님도 얘기하셨지만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 진정된다. 근데 이제 엄마가 사실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으니 알 수 없어. 책에서 사실 조금 읽어주시면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그랬어. 나와. 그래서 뭐 이거 하루에 다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루에 한 장씩 자기 맞아요. 전에 한 장씩 읽어주시면 조금 그런 데서 감정이 많이 그리고 이제 어린 친구들은요 이걸 꼭 이렇게 책으로 읽지 않아도 돼요. 보면 그림이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애들이 이 그림도 되게 좋아해요. 샘인데 지금 이 두 친구가 샘이 뭐길래 이러고 있을까? 얘가 샘났네. 얘가 샘났어. 표정을 보면. 표정을 보면. 그러네. 지금 그럼 왜 샘이 났을까? 풍선이 커서 샘이 났어. 좋겠다. 얘는 작고. 그쵸.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그럴 때 그런 마음 느낄 수 있어. 근데 샘났을 때는 너 미워 싫어 막 너만 왜 가져 내놔 이게 아니라 부럽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 돼. 아니면 부럽다 나도 그거 가지고 싶다 이런 식의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책 안에 다 숨겨져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볼 건데 아이들 사실 지금 마음을 표현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수업할 때 하기도 하고 그 3단계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감정인지 저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저희 책이나 이런 거 받아주는 거.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단계 감정 조절. 저희 이제 플랜주팜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그 스마트팜을 통해서 마지막 적절한 감정 표현까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성향마다 다른데 이제 1, 2학년 들어가면서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아이가 표현을 잘 못해서 자기 감정을 가서 보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연습시켜 주시면 연습하는 만큼 나오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그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생각보다 문장을 다 알려줘야 되더라고. 꼼꼼하게 알려줘야 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제스처까지. 뭐 예를 들면 친구가 최근에 이제 저희 아들이 친구가 뭐 예를 들면 잘 못해 뭐를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뭐 비난하거나 못해 놀리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럴 땐 응원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모든 그런 비슷한 상황에 다 응원만 해. 그래서 조금 그렇게만 힘내라고 말해줘야지. 근데 그럴 때는 넌 할 수 있어 라든지 괜찮아 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한 표현들을 응용이 안 되더라고. 맞아. 그래서 알려줬지. 계속 근데 이제 한 번만 알려주면 안 되고 계속 또 알려줘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을 때도 그 마음을 표현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정확히 문장이 나오는 어떤 거죠. 표현을 하면 좋은지 친구야, 들려줘야 돼. 뭐 나한테 양보해 줄 수 있어. 지금까지 뭐 가지고 놀았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게 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건 너무 귀엽다고 우리 킹더랜드님이. 이게 진짜 해준 만큼 해요. 그래서 저희 신기해요. 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스윗하다는 얘기를 의외죠. 되게 화도 많이 표현도 많이 내지만 반면에 어린이집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뭐 보고 싶었어. 뭐 사랑해. 너무 귀여워. 뭐 어디 갔었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이런 게 너무 귀엽지 않아? 어디 갔었어? 이런 관심을 주는 것 같잖아. 우리 꼭 다시 만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표현이지만 엄마하고 이제 아이하고 있는 사이에서 상호작용해서 맞아요. 뭐 보고 싶을 그대로 거야, 이제 이런 이게 것들. 엄마와 나눴던 상호작용들이 보니까 그대로 친구나 선생님한테 가더라고. 지켜야지 애들은 또. 뭐 예를 들면 뭐 시우가 뭐 저희 아들이 뭐 이렇게 바꿨을 때 너 이거 되게 잘 어울린다 뭐 멋지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면은 오늘 엄마 신발 새로 샀어 멋지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남자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쓰던 표현. 그렇죠 맞아요. 엄마가 화를 많이 내면 애가 또 화 표현을 많이 쓰고. 맞아.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썼지만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제가 씁니다. 최근에 아들한테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야. 망했어.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유 망했네 이러는 거야. 그래 망했네라고 해. 애들 바로 따라한다. 그래서 그래 쓰면 안 되겠다. 네, 엄청 반성했죠 또. 저 아시는 분도 이제 개꿀 애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개꿀. 근데 이제 그건 귀여워서 이제 시킨 거긴 한데 계속 하니까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 엄마들이 쓰는 말이나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그렇더라도 아이한테 조금 투자를 해서 좀 다양한 마음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너무 좋죠. 그러게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어른들의 성인들의 마음 관리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중요해. 결국 나도 엄마가 관리해야 행복해야 되니까. 돼. 엄마가 자기 마음을 관리할 수 있어야 아이들도 관리해 주니까. 그래서 하버드의 마음 강좌라는 수업이 있고 실제 단계가 책으로도 있죠. 많이 나왔거든요. 6가지 지금 법칙. 보시면 6가지 법칙.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되는데 먼저 감정을 우리가 얘기한 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읽고 멈추고 그리고 주의력 유의, 제동 걸기, 작업 기능 능력 향상, 뭐 유연한 방향 전환, 통합적 실행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이나 또는 뭐 주변 상으로 화가 났다. 아니면 또 상사나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화가 났다. 그럼 내가 이걸 들이박을 것이냐? 아니면 지를 것이냐? 지를 것이냐? 참을 것이냐? 참을 것이냐? 먼저 감정을 일단은 근데 내가 확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감정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감정 조절. 일단 능력, 참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일단 브레이크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뭐가 이득이 될지. 내가 지금 여기서 화를 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다른 말로 돈 올려야 되는 건지. 생각해야죠. 하고 그다음에 무엇이 더 이득이 될지 재본 다음에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해 가지고 좀 이제 바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유연한 사고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그 방향을 잘 전할 수 있고 내 마음속으로도 전환이 좀 빨리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DAI님이 초등기 중에 책이냐고.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마음 강사 저건 성인용 책이고 지금 저희가 팔고 있는 9살 마음 사전과 마음 두꺼지 마음의 색깔 이 책은 초등학교 저학년 필독서입니다. 그러니까 8, 9살 친구들의 필독서인데 유치원생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쵸? 어차피 엄마가 읽어주니까. 그리고 하루에 다 읽을 생각이 아니라 한 장씩 읽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 집에도 이미 있고요. 저희가 수업도 제가 뭐 5세부터 다 해봤는데 스피치 수업을 유치원생들도 다 5세도 다 그림으로 다 하고 그리고 색으로 입혀보라 그러면 색종이 색깔로도 다 입혀볼 수 있고 사실 오늘 충분히 할 도화쌤은 수 요 있습니다. 카드를 가져오긴 했지만 저 5세나 6세, 7세를 그림 카드로 많이 써요. 그래서 맞아요. 단어 맞아요. 카드도 있고 집에 다 있잖아요. 다양한 그림. 그래서 뭔가 기쁨이야. 기쁨을 표현하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 맞아요. 표현하라 그러면 애들이 되게 잘 골라. 그리고 재밌어해. 감동적이야. 맞아. 말도 예쁘게 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5살인데 선생님 뭐 지금부터 행복에 대한 카드를 고를 거였는데 걔가 이제 엄마 배에 아기가 있고 이렇게 손잡고 가는 카드를 골랐어요. 이렇게 임산부가 손을 잡고 근데 왜 이 카드를 골랐으니까 아기는 엄마한테 선물이라고 했어. 너무 이러면서 맞아. 선물이라고 애들이 했어요. 표현이 근데 생각보다 어른들 생각보다 그래,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예뻐. 그래, 그러니까 그런 TV 프로그램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직접 겪을 수 있다. 그래, 옆에서 이제 찐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명을 몇 가지 사례 들어주신 다음에 그 카드를 찾아보면 아이들이 좀 쉽게 찾는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엄마도 되게 힌트를 많이 얻어서 아이랑 또 감정 교류를 잘할 수 있지요. 근데 엄마도 사실은 요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의 다양한 것들을 알고 근데 있어야 사실 되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감정 이 여기를 보면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요.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만 모리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다양한 감정 표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소심함 이런 거 설명해 보라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작아지는 마음 뭐 이런 그렇지. 걸로 해야 되나? 그렇지. 근데 작아지는 마음조차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맞아. 저도 이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지. 맞아. 상황별로. 그냥 뭐 갑자기 뭐 뉘우침 뭐 맞아. 아니면은 뭐 열정 어떻게 설명할 많아.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알려주려면 불꽃이 나와. 그럼 화 아니에요? 막 파이야. 이러니까. 파이어. 긍정적 파이어. 열정이냐 화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초등 기준이라는 말을 저희가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 되게 솔직한 방송인 거 아시죠? 초딩 이상 사세요. 이런 거 저희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골쌤이 팔았던 우리 그 그렇지. 왜냐면 정말 사서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사람은 안 합니다. 수학은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쵸. 이건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건 오랫동안 봤으면 좋겠어. 감정을 알아야 되고 맞아. 아이도 그 감정을 읽어줘야 되고 제가 말했죠. 저희 아이 사실 쓰는 감정 표현 10가지 넘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어쨌든 알려준 거지. 썼기 때문에 넣어준 거지. 넣어준 먹어라 거지. 이러고. 근데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공감 능력이나 이런 맞아요. 게 딸보다는 제가 봐도 조금은 약하긴 합니다만 아직 뭐 4살이니까 태어난 뇌가 또 그쵸. 달라요. 그리고 쓰는 정말 적재적소에 써요. 놀랍게. 그럼 맞아요. 내가 계속 걔 감정 포인트를 읽어줬으면 자기 친구들한테나 주변 맞아요.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써요. 맞아요. 이거를 정말 내가 우리 아이가 좀 예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스피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그런 요구가 많더라고요. 니즈가.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렇게 자꾸만 쓰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보면서 뭐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냥 뭐 많았죠. 화가 나 이게 아니라 나 너무 불편해라고 맞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엄마가 너그럽게 날 대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너그러움도 사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랑도 같이 이걸 해봤는데 모르는 친구 많다. 너그러움. 그럼 어려워. 단어 이거. 어려워요. 근데 이런 표현을 어렸을 때 많이 써주면 5살, 6살 친구들도 써요. 너그러움을.
그리고 되게 이제 마음이 너그럽구나 이렇게. 그치. 그리고 나는 이 말도 너무 좋아. 여기 끝에 보면 응. 너그러운 마음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단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가 왜 그 마음을 가져야 필요로 되는지도, 한지. 필요로 한지도 알려주니까 표지부터 재밌게 이어져요. 맞아요. 감정들이 다 이어지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 어렸을 때 이제 네. 추천해줘서 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강추했죠. 쟁여놓고 애기 태어나기 전부터 쟁여놓고 저도 읽고 애기 태어나서도 수업할 읽고 때도 수업할 쓰고. 때도 쓰고 남편한테도 좀 주고 싶다. 아직 못 주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그리고 저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필독서라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수업할 때 선생님 저 그거 집에 책 있어요 하시는데 생각보다 얘를 안 읽어요. 왜냐면 맞아, 얘가 잘 안 읽어. 전체 스토리도 아니고 맞아.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저도 잘 안 써요 하시는 분들은 감정 카드 같은 거 요새는 맞아. 많이 팔아요. 그런 거 이제 벽에 붙여놓고 저렴하고, 그쵸? 매일매일 그날의 내 감정, 네 맞아. 감정 찝어보자. 그럼 왜 그런 감정이 어떤 순간 생겼는지 그쵸. 얘기해보자라고 하시면 좀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치? 나서 이어서. 근데 엄마 여기에 있는 감정 말고 더 나는 다른 감정을 그치. 느꼈어. 그럼 책도 가져와봐. 책에서 우리 그래서 한번 연계해서 찾아보자. 이제 이렇게 연계해서 그래서 책부터 보려고 하지 말고 그날 그날에 그날 감정이 있었으면 그 얘기를 맞아. 나누다 책을 활용하는 맞아요. 거. 우리 킹킹 킹더랜드님도 자기 전에 동화책으로 읽어줬다고. 맞아요. 이거를 그것도 진짜 너무 좋은 좋은 방법. 부모님이시네요. 왜냐면 아이가 가장 침착할 때 어. 이런 사실 감정 얘기들을 들려주면 좀 잘 받아들이죠. 맞아요. 이게 사실 되게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평소에 적용하는 게 쉽진 않아. 그렇죠. 어렵지, 어려워. 그래서 어른들도 어려운데. 평소에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 나도 좀 요즘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애 보고 막 나 일하고 들어오면 진짜 밤이야. 진짜요. 그리고 저녁 먹이고 씻고 이러면은 밤이야. 그럼 그러면은 재울 생각하면 또 머리가 아파. 그치. 그런데 막 이것까지 해주려고 하고 힘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시간이 남을 때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쌓이면 다르다는 걸 아니까. 그치. 보일 거라는 걸 네.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근데 어머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머니, 네. 어머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네. 엄마지만 스피치 내 선생님 아이가, 되셨네 지금. 내 아이가 나처럼 어. 감정 조절이 힘들고 어. 그러니까 그 힘들다는 게 막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전 그치. 사실 그 뒤에서 약간 삭히는 나 그게 너무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속상해. 난 너무 속상하고 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우리 아이가 이제 그걸 제대로 그치. 표현하지 못해서 근데 이러고 내 있을 아이가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줄을 몰라서 그렇지. 뒤에서 그런 애들을 겪는다? 맞아. 저는 그거는 안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런 걸 계속 훈련을 좀 시키면은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나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맞아. 또 그게 조금 더 쌓이면은 이 감정을 지혜롭게 친구들 관계에서 그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회성이 좋아지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해결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의 미래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뭐 걔를 평생 먹여 살릴 수는 없거든요. 맞아. 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아이의 독립을 꿈꾸는 일이 그러니까 맞아. 근데 나도 독립을 위해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럼. 이런 교육들도 엄마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 때야 뭐 알바 어디서 뭐 감정을 드러내고 뭐 화를 내고 뭐 이렇게 참았지. 얘기했지만 억압형이었지. 억압형이었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요새는 사실 억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어머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다만 그러다 방법을 보니까 모르지. 방법을 몰라서 방관형이 더 많이 늘어났어. 방관형이 많아져요. 수용적. 맞아. 너무 그냥 수용적이라든지. 그냥 읽기만 한다든지.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들. 그쵸. 어떻게 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도 조금 같이 찾아봐 주시고 찾아주고 사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몇 가지 뭐 수모업 이런 거 얘기했지만 뭐 놀이화 시키는 것도 전 방법이에요. 저희 집에 놀이. 사실 그 발로 밟는 피아노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그냥 너무 거기서 재밌죠. 이제 그 집에 있어요. 네, 저 샀죠. 그거 스트레스 해소되겠다. 예, 요거 매트형으로 접을 수 있어요. 굉장히 이거 편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뭐 해도 좋고. 그래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왜냐면 감정을 우리가 이제 계속 책으로만 배울 수는 없고 풀어내고 발산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럴 때 이제 피아노 좋은데. 뭐 신나면 같이 춤을 춰본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지. 사실은 발산인데 맞아. 다만 이제 한 다음에 좀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까지. 좀 차분해져야 돼 여기는. 그러니까 이걸 사야겠네 이걸. 예, 네. 저희는 사실 이게 필요해요. 식물, 저는 그래서 프렌즈팜이나 주말 농장을 하잖아요. 주말 농장보다 이게 낫지 농장에서 않나요? 너무 힘들잖아. 뭐 모래놀이를 거의 2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식물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런 것도 정서에 좀 도움이 되죠. 네, 흙 만지고 이런 약간 그치. 만지는 자연에서 사실은 도움이 되니까 노는 거. 그래서 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봐 주시면 어른도 좀 마음이 정서가 전환이 되고 그렇지. 나도 좀 컨트롤이 되고 맞아.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맞아. 사실 저희 신랑은 부산 남자여서 그런 거. 우리도 부산 남자. 편협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진짜 얘기를 안 해요. 오죽하면 그래? 제가 오빠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맞아. 물어볼게. 부산 사람들이 좀 그렇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경상도. 얘기해. 불만 있으면 말해.
어떡하라고? 한숨 쉬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너무 얇아서 표현하지 마. 죽을 때까지 걸리지 마. 이제 안 했으니까 평생 하지 마. 이런 나 거지. 하지 마. 지금 안 뱉으면 끝이야. 막 또 자기도 분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쓰러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 맞아. 그런 표현을 잘 상황들이 못하는 거. 근데 우리도 부산 남자거든. 저도 신랑이 부산 남자거든요. 근데 표현해요? 여기는 부단히 노력했어 자기가. 자기는 이제 필요성을 알고. 그런 일반적인 경상도 남자들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도 그래. 나는 좀 표현하고 그래, 소통하고 와이프한테도 살아야지. 좀 내 감정을 맞아. 솔직하게 얘기하고. 맞아. 근데 노력하니까 바뀌다 봐. 바뀌죠. 바뀌었다고 말하더라고. 좀 피곤하긴 하지 않아요? 너무 말해서? 근데 그러진 저는 않아요? 오히려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것도 해주는 맞아요. 게, 그것도 맞아요. 그래도 해주는 게 왜 좋은 감정도 표현을 하니까 나쁜 왜냐면 감정도 어쨌든 하지만. 누르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 감정을 정확히 명명을 못해서 누르는 거잖아요. 그냥 명명을 못해서 못 빼는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 화난 게 보였어요. 그 신랑이. 그래서 꼬치꼬치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면 좀 가만히 있겠다. 근데 제가 뭐라냐면 화가 났다. 그러니 잠시 기다려줘. 이 말이 어려워? 그렇잖아요. 그 말이 어렵지 않잖아요. 화가 났으면 맞아. 그냥 나 지금 화가 났는데 감정을 조절 중이야. 잠깐 기다려줘. 왜냐면 그게 보는 필요하지. 사람은 그냥 불안하면서 계속 눈치를 보잖아. 그래, 왜 맞아. 저렇게 기분이 나빠 보이지? 피곤한 건가? 무슨 일이 있나? 아들한테 근데 이거 화가 되게 났나? 중요해. 상대방이 사실 예측하고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나도 너무 피곤하고 그 사람이 있는 게 왜냐면 그렇지. 그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나도 피곤하고 눈치 보고 애는 더 하고 그렇지. 그럴 바엔 그냥 이래서 내가 화가 났어. 그래. 내가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되니 잠시 기다려줘. 그렇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확하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이제 언어의 그런 요소들을 맞아요. 좀 잘 길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이제 친구들이랑 수업하면서도 어떤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지. 한 10분, 15분 어려워. 있어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친구는 내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맞아. 표현이 어려운 거야.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냥 걱정이 되죠. 왜냐면 다 어른들은 제가 좀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느리지? 아니 왜 막 이렇게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생각하는 거야. 그치, 어른들은 그치. 얘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마음을 그럴 알 때 수 없으니. 알려줘야겠더라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라는 거. 상대방이.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갖는지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맞아요. 있는 거, 그런 공감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꺼리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한 거지 꺼리가 있으면 말을 그렇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도 얘기하신 것처럼 파파야 멜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전에 읽어주면서 꺼리가 잠자리 여기 독서. 있으니까 맞아. 그 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지금 얘기한 맞아요. 거. 수다 떠는 거지 그냥 저 아이들이랑. 뭐 그랬더라 이랬더라. 너 오늘 어땠어? 뭐 이러고. 그런 거 아니면 뭐, 아빠가 아까는 그래서 화가 났는데 말로 그래. 표현하는 게 어려웠대. 맞아. 그럴 땐 조금 기다려줘라고 말하면 좋을 그렇지. 텐데 그럼 제가 사실 가서 깐죽대죠. 기다려주라고 말해야지. 뭘 해야지. 그래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아이가 받아들인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쉽게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부모님한테도 좋고 아이한테도 좋고. 그리고 그런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여기서 우리 아라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처음에 어떤 그림이었지? 불행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거기 그림이 뭐가 나와 있었냐면 엄마 아빠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림이었던 거야. 너무 근데 딱 생각하니까 요거였거든요. 그림 보이세요? 여기. 네. 보이세요? 네, 요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인데 요렇게. 네. 요 그림인데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그 뒤에 이제 우리 아이가 불행이라는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와닿는 거야. 그치. 그냥 엄마 아빠 싸우지 마요. 뭐 이러잖아, 나 애들은. 싫어, 기분 나빠. 뭐 이렇게 근데 얘기하잖아. 그럴 때 정말 명료하게 나 엄마 아빠가 싸워서 너무 불행한 것 같아. 근데 탁 와닿더라고. 그치. 왜냐면 보통 애들은 사실 상황을 모면하려고 오. 엄마 뭐 하지 마. 그렇지. 나뭐 웃거나 이렇게 해서 분위기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넘기잖아. 노력하고. 그게 좀 짠하긴 한데 근데 사실 부모가 화난 입장에서 행동을 멈출 그렇죠. 정도의 임팩트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솔직한 얘기로. 맞아. 막 격앙돼서 근데 싸우는 거 아니야 막 이러지. 아니야. 뭐 저기 가 감정 있어. 어감. 엄마 아빠 얘기하는데 조용히 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애가 엄마 나 지금 불행해. 그래. 엄마 아빠가 싸워서 너무 와닿아. 불행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도 이해가 한 번에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 그래서- 와닿지. 100% 감정이. 확 와닿지. 그래서 사실 감정이라는 게 나의 마음을 제어하고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맞아요.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전달하는 다른 것도 있죠. 사람한테도, 다른 사람에게도 내 마음을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맞아요. 요즘 고라파더님이 오늘 강의 다시 뭐 한다고 근데 어제 부부싸움
다 그렇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고라파동님 너무 감사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강의는 꼭 다시 너무 봐야겠어요. 고맙게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냥 수다 떨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부부싸움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다음날 사실 그쵸. 아이한테 감정을 얘기해주면 돼. 그쵸?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러이러해서 맞아. 또는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뭐 사실 상황이 뭐 조금 그래서 마음이 이랬어. 근데 너는 그때 마음이 어땠니? 그랬겠다. 맞아. 엄마 아빠가 그 마음까지 이게 또 살펴주지 못해 수긍이고 미안해. 인정이어서 이런 거. 그쵸. 이런 한마디 해주잖아요. 아이가 마음이 좀 변하나 봐. 맞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밤에 뭘 사러 이제 가야 됐어요. 음. 그랬는데 또 이제 뭘 신랑이 샀어요? 없으니까 애를 네.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잖아. 어. 그래서 같이 가달라 그랬는데 얘는 레고를 만들고 있어서 너무 가기 싫었어. 그래, 맞아. 내가 끌고 왔거든. 응. 근데 이제 사고 들어가면서 아이한테 그랬다. 응. 오늘 레고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 참고 나 따라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혼자 가면 무서울 뻔했는데 맞아. 너무 고마웠어. 하니까 얘가 그 마음을 인정받았다는 기분이 드는지 기쁘지. 뿌듯한 이런 느낌이 그래. 드나 봐. 기쁘고 뿌듯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런 한마디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도 지금 뭐 방송 보고 있을지 안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사하면서 이번에 아기 침대를 처음에 아이 침대 사줬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무섭다고 엄마랑 혼자 잘 자는 거야. 게? 엄마가 나랑 떨어지려고 그러는 건 애들 약간 그렇잖아. 근데 그치. 그 언니가 박수 치면서 너무 축하해. 언니가 된 그래, 걸 너무 맞아. 축하해. 이제 진짜 언니가 됐어. 그래. 스스로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늘었네. 너무 축하해. 엄마가 맞아. 너무 축하하는 의미로 준비한 선물이야. 그러니까 애가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너무 기뻐요. 한 번만 더 진짜? 얘기해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다고 어떡해, 너무 하더라고. 귀여워.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사랑스럽다 진짜. 그게 남의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감정을 읽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표현해주는 거. 긍정적이든 그쵸. 부정적이든 그 아이는 그 감정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 오롯이 맞아. 받아들인 감정이 결국엔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희도 감정 전문가는 아니고 아니죠. 어떻게 보면 수업하다가 정신의학과 그냥 교수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감정에 대한 수업을 음. 스피치 시간에 하는 이유는 네. 그걸 뱉을수록 네. 표현할수록 달라진다는 걸 아이들이, 봤어. 성장하고 그치. 그치. 그리고 그 성장하면서 소통을 진짜 잘하게 맞아요.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는 생각보다 그거에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 그때 5월 가정의 달을 기념으로 아이한테 인터뷰해가지고 그 수업하는 친구들 다 이렇게 뭘 받았었어요. 메시지를. 오, 그런데 좋다, 이제 좋다. 부모님한테 듣고 싶은 말을 적어봐 했는데 의외로 뭐가 나오는 줄 알아? 뭐가 나왔어? 나 왠지 울 것 같아. 뭔데요? 사랑해. 어. 넌 나한테 너무 소중한 아들이야, 딸이야. 이런 사랑해라는 이런 표현들이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럼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했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이제는 많이 하는데 애가 그 전에는 크니까 좀 줄어들어. 그쵸. 그건 맞아요. 왜 애가 크니까 네. 사실 걔랑 화내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 애기 때야 막 어머 사랑해 똥만 싸도 사랑해 그래. 뭐 줄줄 커가면서 조금 줄죠. 그치, 좀 표현들이. 줄긴 줄어요. 그리고 맞아. 이게 이제 중학생 뭐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 거의 아이가 안 하게 사춘기 될것 되면은 이게 같아. 더 그렇거든. 그래서 그 전부터 나는 이제 계획이 있어. 왜냐면 그때 이야기를 그때 했죠. 되면은 계획이 있대. 그때 제이야 되면 파워 제이.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러네. 나 계획성이네. 파워 제이. 네, 나중에는 아이들이 좀 감정에 좀 이렇게 무뎌지고 좀 이렇게 어색해하고 그치, 이러잖아. 그러지 않게끔 어렸을 때 더 막 스킨십하고 막 더 그치. 표현하고. 맞아. 그러면은 내가 100 하던 거 사춘기 돼서는 한 30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 아니 그리고 제가 가끔 뭐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요새 강사님 저 선생님 저 T라서요 얘기하시는데 어머님 T도 감정이 T가 있잖아요. 뭐지? T가 뭐지? T가 약간 논리적인 사고나 맞아. 공감하는 내가 게 T야. 약하다. 맞아. 근데 여러분 T고 F고 감정은 있잖아요. 맞아. 저도 기쁘고 T예요. 슬프고 화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 그리고 연습하면 T라고 돼요, 해서 연습. 감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 감정들이 어떻게 수그러드느냐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그쵸. 다르니까. 그리고 나도 T 원래는 저는 T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검사해 보면은 반대로 조금씩 나오기도 해요. 완벽한 논리형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F가 말하는 걸 되죠. 좋아하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걸 잘 못했어. 그치. 그런데 많이 하다 보니까 바뀌더라. 그럼 근데 이제 보통은 사실 직장인분들이 F였어도 T로 가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면 그렇지. 억지로라도 감정을 해야 억누르고 되니까 해야 논리를 하지만 중요하게 여기니까.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건 뭐 TF가 뭐가 중요하다기보다 맞아.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되고 아이를 대하는 순간만큼은 아무리 T를 하더라도 맞아.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와
와, 메모하고 계시대요. 네. 이렇게까지 꿀팁들이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도 혹시 감정을 나누면서 좀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이야기해 와, 주시면 벌써 저희가 할수 있을 것 시간이 같아요. 다 지나가지고 맞아요. 3분 남았어요, 저희. 저희가 보통 이맘때 소통왕을 뽑죠. 그러니까요. 소통왕 오늘 소통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그쵸? 먼저 저는 네, 누구? 킹더랜드. 와, 맞아요. 다시 보기 하신다는 분이죠.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고라파동님이 우리 아까 막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꼭 다시 볼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소통왕 이벤트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 분 더 뽑아야 한 분 더 되는데 뽑을까요? 우리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는 네. 미꾸다님도 마지막. 있고 파파야 멜로님도 오늘 있는데 많으세요. 어떤 네. 분이 더 좋을까요?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 파파야 멜로님 마음에 드시는 분? 네, 파파야 좋습니다. 멜로님까지 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 세 분이 지금 네이버 톡톡으로 문이 남겨주셔야 이렇게 돼요. 당첨됐다고. 사랑해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고라파동 사랑합니다. 네, 우리 네. 표현해줘죠. 그 감정이잖아. 너무 감동적이다. 격하게. 격하게 기쁘게 얘기하면서 네. 요것들을 저희 남겨주시면 바로 저희가 또 보내드리니까 네. 저희 끝나더라도 저희 네이버 톡톡으로 남겨주셔야 커피 받아가실 수 아이디랑, 있어요. 남겨주시면 네. 되고요. 네. 저희 다음 주에는 사실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유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뛰고 있죠. 그래서 네. 다음 주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십니다. 맞아요. 돌아오시고 맞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완전 같이 또 꿀팁 완전 준비하고 꿀팁이요. 계시죠. 우리 또 이제 에피소드가 이렇게 바닥날 때쯤 새로운 그러니까요. 인물이 또 와가지고 즐겁게 해준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네.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화요일 11시에 찾아오셔서 즐겁게 네. 이야기 나누고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진짜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네.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네, 오늘 정리 한번 이제 나눴던 해드릴게요. 이야기들. 저희 아까 아이의 감정을 읽는 과정은 다음 네. 3단계가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먼저 단계는 아이가 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죠. 거기에 쓰이는 것들이 오늘 보여드렸던 네. 42가지 마음의 색깔과 9살 마음 사정 같은 그렇죠. 감정에 책을 대한 활용해서 명령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두 번째, 붙여주는 거죠. 감정을 조절. 그렇죠. 즉 얘기하면 이거는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모두 다 그쵸. 어떻게 하면 좀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맞아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억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모두 맞아요. 좀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맞아요. 마지막에 적절한 감정 표현. 요거까지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고라파동이 어떻게 티도 티도 감정이 있다. 티도 감정이다. 저 티거든요. 감정 있어요. 있죠. 없는 그리고 이 감정선을 발달시키면 또 바뀌어. 저는 심지어 TF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인터넷으로 했을 때는 F인데 제가 제가 이제 MBTI 수업을 하려고 저는 이제 강의가 여러 가지 들어오니까 수업을 할 때 마지막 체크를 했을 때는 T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릴 땐 저도 조언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공감의 필요성을 알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BTI는 물론 타고난 기질을 기준으로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네, 아이들의 오늘. 마음도 읽고 네. 우리들의 마음도 읽는 시간이 되셨기를 유익한 바라면서 시간을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그렇죠.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저희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다음 주에 또 다음에 오세요. 만나요. 우리 아이를 위한 강좌 하나를 선택해도 엄마들은 고민할 게 많습니다.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찾아가서 비교하랴 선택하랴. 엄마는 힘들고 고민되고 교육 비용은 부담되고. 크레용 스쿨과 함께라면 고민 없이 부담 없이 제한 없이 한 번에 해결. 유명 교육업체 검증된 교구제 기반 홈스쿨 강좌가 평생 무료. 재미있는 교육 미디어를 활용한 강의로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엄마도 따라하기만 하면 손쉬운 홈스쿨이 완성됩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서구룹 비대면 라이브 강좌 온클래스. 수업 집중도가